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8월 4일날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는 내가 잘 알지. 전직 LH 간부의 일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즘 LH가 이제 욕을 많이 먹죠.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이제 조직이 거의 뭐 탈바꿈하다시피 이제 개편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결이 다르게 LH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가 자기가 그래도 보상금 분야에 조금 일을 해봤으니까 안다고 해서 토지 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 주민들을 상대로 마치 자기가 뭐 변호사로 됐냐 아니면 행정사라도 됐냐 그거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금액을 높여주겠다 해서 이제 뭐 1인당 150만 원도 받고 뭐 1,500만 원도 받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걸 속이고 이 변호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회사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저희가 자문해 준 내용이에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몇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자격도 없이, 변호사 자격도 없이 이 보상을 하는 곳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보상금 높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변호사법 위반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법에는 일반 법률사무, 그다음에 뭐 행정청에 대한 청구, 뭐 처분의 취소, 그다음에 소송, 관련 자문 전부 다 변호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련된 사무는 다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변호사가 하는 사무 중에 이제 조금씩 나눠가지고 특허 업무는 이제 변리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세무사무는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노무사무는 노무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일부 좀 열어주는 것도 있죠. 뭐 이제 변리사가 그 특허 침해 사건에서 이제 손해배상 말고는 이제 뭐 일부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다음 세무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 소송 못하게 돼 있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은 법률에 관련된 사무는 모두 다 변호사 사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별도의 어떤 허가나 인가 없이 다른 법에 이제 정해준 규정이 없이 법률 사무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같은 사람도 이제 일종의 그 법의 변리사법, 세무사법, 노무사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 아주 한정된 부분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으니까 해도 되는 거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행정사 같은 사람도 옛날에 대서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대신 글 모르는 할머니를 대신 써주듯이 이제 옛날에 이제 시골에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있었던 자격인데, 이제 뭐 그 하급직 공무원 한 몇십 년씩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험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시험 면제되기도 해가지고 시험 이제 그 행정사 자격을 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토지보상 신청서 같은 거 대신 써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저한테 물어봤던 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내가 LH에서 20년 동안 이제 토지보상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안다. 그래서 어떤 밭 같은 데 나무가 이렇게 많고 이제 뭐 이렇게 밭작물이 많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보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록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작성해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청에서 고민을 했다는 게, 과연 이 목록 작성하고 어떻게 할지 받을지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이게 법률사무인가? 라고 이제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목록 작성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그 포인트 같은 거는 알려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뭐 노하우 알려주는 거고, 이제 사실적인 조사 업무 아니냐, 법률사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호사라서 이렇게 변호사 편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법률사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목록도 조사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포인트도 알고, 보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보상 그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LH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 협의가 되면 받는 거지만, 안 받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법률 사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법률 사무 중에 조사 업무, 법률 사무 중에 뭐 이제 확인 업무 이런 게 포함되는 거라서 이건 법률사무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고 제가 말을 했고,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도 제 거기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해준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 거는 경찰이 이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도 발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이 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변호사보다는 사실은 이제 의사를 많이 만나잖아요. 뭐 감기만 요즘은 코로나라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감기만 걸려도 이제 동네 의원도 많이 가니까 이제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전문 직역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똑같아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의 업무인 법률 사무를 하면 처벌받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변호사가 잘나서 이렇게 그 의사 변호사 아닌 사람이 뭐 의료 행위나 법률 행위, 법률 사무를 하면 처벌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라면은 옛날에는 뭐 사법고시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거고 요즘은 로스쿨 나와서 이제 법률사무 그 6개월 수습도 하고 이제 일을 해야지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년간 몇 년씩 옛날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뭐 10년씩 공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 적어도 3년, 4년은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자격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최소한의 이제 자격을 갖춰서 이런 사람을 통하면 적어도 사고는 안 난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건데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적고를 잘하니까 뼈를 맞춰줘야지 하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팔이 마비가 돼버린다든가 아니면 나는 비타민 C 잘하니까 비타민 C 줄게 하다가 뭐 비타민 C에 뭐 어떤 사람 비타민 C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뭐 몸이 아주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막고자 하는 거죠. 의사들은 다 배우잖아요. 이제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 전이라도 이제 인체에 관해서 다 배우기 때문에 뭘 먹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최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 행위를 할 때 뭐가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격을 해놓는 거고 법률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이런 법률사무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걸 할 수 있죠. 목록 잘 작성해가지고 나무 잘벽에 사진 찍어서 감정평가사하고 잘 얘기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사업자 LH 같은 사람한테 우리한테 이거 돈 안 주면 이제 협의 안 해준다 하면 좀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코치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루틴을 알아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사건들 중에 수용자의 신청 청구 같은 걸 안 해가지고 막 10억 이상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청구를 못 한다든가, 아니 보상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1단지 개념 주장하면 몇십 프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 한다든가, 아니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됐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안 한다든가. 또 취소를 주장하려면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넘겨서 이제 무효소송밖에 주장 못 하게 된다든가. 이전고시가 끝나고 나서 주장을 하는데 이전고시가 끝나면 그 전에 있는 하자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장도 못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문제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건이 다 문제되지가 않지만 그런 문제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만 이제 변호사만 이걸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일정 부분의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은 또 할 수 있게 이제 그 전문 자격사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구속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분 같은 경우 이 전직 LH 간부 같은 경우는 난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분야에 그걸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만큼 또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한 사람만큼 저 지식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라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답변했던 거고 실제 저희가 또 자문했던 사건이 뉴스에도 나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